이제 그 적용되는 범위 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제일 그 건축상에 아주 나올 부분이죠. 그래서 잘 나오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높이와 청수입니다. 높이와 청수의 산정이 나옵니다. 높이와 청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높이입니다. 높이는요, 땅속은 높이 포함 안 됩니다. 높이 나오네요. 건물 높이라는 것은요, 땅속은 포함 안 되고 지표입니다. 지표면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건물 상단까지가 건물의 높이다 합니다. 상단. 이게 뭐냐? 상단이 뭐냐? 건물 옥상의 바닥면입니다. 옥상 바닥면 가지고 상단이라 부르는 바닥. 부릅니다. 그래서 건물이 딱 있으면 이 건물의 땅속은 빼고요. 빼고 필로치도 높이에 포함됩니다. 딱 포함돼가지고 땅속은 빼고 상단까지가 바로 건물의 높이다. H 하이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40m가 땅, 42m가 나왔습니다. 2m가 딱 나왔는데 필로티 부분도 높이에 포함됩니다. 포함 딱 돼가지고요. 이것이 만약에 4m 포함해가지고 42였습니다. 알겠죠? 근데 옥상입니다. 옥상에.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제 그 오른편 가보세요. 오른편에 가보시면 4번 보세요. 오른편에 4번. 높이 산정에서 제한한 부분이 딱 보입니다. 옥상 보니까요. 옥상에 무슨 꿀뚝이 있다. 꿀뚝들. 옥상에 또 철탑 등에 그렇죠. 우리 핸드폰, 뭡니까? 핸드폰 있습니다. 이거 다 제어해야 됩니다. 제어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옥상에 이 난간벽이 문제입니다. 난간벽. 이게 꽉 막혀 있죠. 막혀 있으면 높이에 포함됩니다. 알겠죠? 옥상의 난간벽은 꽉 막혀 있다 하면 높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벽체가요, 2분의 1 이상 공간으로 비어져 있으면 높이에서 제외해준다. 파이프 난간 빠집니다. 빠지고 당연히 구멍이 크게 나 있어요. 그러면 제외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옥상 난간벽은요, 2분의 1 이상이 구멍이 나 있으면 제외해준다. 막히면 높이에 포함된다. 알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해당요 지역입니다. 지역에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 40m 넘을 수 없다. 높이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40이죠? 예? 초과되었죠? 초과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그래서 높이는 40인데 높이 제한서 바라볼 때에는요, 여기 필로티 청구를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로티 부분 면적도 없지만요, 높이 제한 받을 때는 빼줍니다. 빼주니까 빼면 남는 것이 38 남죠. 38m 건물로 본다 이거죠. 높이는 42가 맞는데 높이 제한에서 볼 때는 38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번 하고, 그 다음에 왜 어떻습니까? 그 위에 2번 보시면 필로티 부분은 일정 전체가 필로티일 때는요,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는 제외한 높이로 한다 라는 말이 보이시죠? 높이에 포함되는데 오른편에 있어. 오른편 제일 위에 2번에 오른편 제일 위에 2번 딱 보시면 높이 제한 적용할 때는 빼준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보이셨죠? 예,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항들은 이제 다음에 또 천천히 조금 더 볼 사항이 있는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마 높이는 큰 의미 없고 반자 높이, 반자가 높여요. 건축법에서 반자라는 것은요, 이럴 때 반자 하면요, 천정을 반자라 부릅니다. 천정. 요겁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딱 지을 때 보시면 슬라브 칩니다. 슬라브 딱 쳐. 슬라브 철근 넣고 엎어 씌웁니다. 슬라브가 층마다 다 있지요. 이것이 뭐냐? 슬라브 청, 바로 건축물의 바닥 구조체라 부릅니다. 바닥 구조체 부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다시 여기 각종 전기 선 있죠? 안 보이려고 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천정, 반자입니다. 천정이 반자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요, 보일러 깔죠? 타일 덮어 씌웠죠. 타일 덮어 씌웠습니다. 이게 뭐냐?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이라 불러요. 바닥면. 그래서 바닥면에서 반자까지 이 높이가 반자 높이다라 부릅니다. 건물은요, 반자 높이가 일반 건물들은 1.1m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중이용 건물은 4m 이상의 높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뭐까지는 재미 볼 필요 없고요. 그런데 청높이입니다. 청높이는 무엇이냐 합니다. 청높이는요, 다 끌어냅니다. 다 이거 끌어내고, 필요 없습니다. 끌어내고요. 바닥 구조체, 슬라브, 요거 밑청 위에서 위청 아래가 아니고요, 위청 위에까지입니다. 아래청 바닥 구조체 위에서 위청 바닥 구조체 위에까지가 청 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다 끌어내고요, 밟는 그 바닥들 위에서 위에까지가 청 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청높이라 불러요. 그 내용이 이제 보시면 밑에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그 위에 이제 3번, 그 차마 높이 그 위에 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옥상에 있는 승강기 탑 등의 높이 산정, 이건 잠시 해보고요. 일단 한 장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시고 청수가 나옵니다. 청수. 자, 청수는 이미 나왔습니다. 지하층은 당연히 청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외합니다. 그런데요, 건물이 말입니다. 보니까요. 자, 꽤 높아요. 꽤 높은데 한층 단층 섞고 있는 건물인데 높이가 물경 16m입니다. 16m. 이런 건물이 있겠습니까? 한국에? 1층 단층인데 16m. 많습니다. 공장들, 창고들 엄청 높죠? 많습니다. 근데 요 일대가 어디냐? 지금 창고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자연녹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에서는 대부분 다요. 녹지부터 시골 농촌은 청수가 4층이야. 청수 제한 받습니다. 받아요. 근데 내가 1층이죠. 1층이니까 4층이니까, 1층이니까 좀 더 16m 이렇게 올려도 2층, 3층이죠.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청수 제한할 때는요, 높이도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요, 4m로 규제를 합니다. 하니까 이건 이미 뭡니까? 이미 4층짜리 건물입니다. 청수가 애매하면 한 층을 4m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4m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 때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볼 때, 보니까 이렇게 딱 되었어요. 이렇게 딱 되었습니다. 이거 몇 층입니까? 몇 층입니까, 이거? 예? 2층이다 합니까? 전부 다 4층이다 라죠? 맞습니다. 부분마다 청수가 다르죠? 그럼 가장 많은 청수가 전체 건물 청수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4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험이 있습니다. 25회 때 나왔던 시험인데요. 건물이 있습니다. 부분마다 높이가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전체 건축 면적은 10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서 500제곱미터 부분의 건물 높이는요. 보니까 12m다. 또 나머지 500제곱미터의 부분의 건물 높이는 이것이 16m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건물의 청수가 몇 층이냐?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몇 층이죠? 몇 층입니까? 예? 4층 맞죠? 예. 애매하면 4m마다 한 개층. 3층이죠, 3층. 이쪽은 4층입니다, 4층. 건물이 부분마다 청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청수 4층으로 본다. 좀 문제였죠. 25회 때 나왔던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청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두 번째 박스에 청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에서 1번 딱 보이죠? 이거 하고요. 다시 앞에 지 보시면 아까 뒤에 본다 했던 그 위에서 있는 세 번째가 같은 말입니다. 옥상에 탑입니다, 탑.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옥상에 탑 구조물이 있습니다. 탑 구조물이 있어요. 요것들 면적은 없다 했었죠? 없다 했습니다. 근데 요것이 보니까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이도 꽤 높네요. 높이도 13m입니다. 14m. 근데 이거 빼고 해당까지가 높이가 이제 40m입니다. 40m. 또 요 제일 위에 층이 몇 층이냐? 이제 10층 위치에 딱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몇 층이냐? 물을 때 요 두 개 더해서 12층이냐? 또 높이가 54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요, 이 건물을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시킵니다. 시키면 가장 넓은 건축 면적이 딱 보일 것이고 탑 두 개가 이거 탁탁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자, 탑 한 개가 얼마냐? 탑 면적이 얼마냐? 10제곱미터이세요. 이것도 10입니다. 두 개 합하면 20이죠. 20입니다. 그렇죠? 20이고요. 그 다음에 요 건물의 건축 면적 딱 보니까 200이 딱 나왔습니다. 200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20은 200이 얼마입니까? 10분의 1 딱 되겠죠. 10분의 1. 이와 같이 옥상 탑 부분의 면적들 합한 것이 가장 넓은 건축과 비교해서 8분의 1 이하가 될 때에는요, 보시면, 자, 청수 옥상 탑들 다 몽땅 제외해 준다랍니다. 청수는요. 그런데 높이입니다. 높이는요, 12m까지만 제외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높이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10분의 1은 8분의 1보다 더 큽니까? 작습니까? 더 작죠? 작으니까 청수는 몽땅 날립니다. 청수는 제외. 청수는 10층입니다. 건물. 높이는요, 14에서 12만 빼줘요. 남는 것이 2m. 남죠? 요거 더합니다. 더하면 이 건물 높이는 42m다. 이런 문제도 다음 시험에 나올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응? 옥상 탑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 비교해서 8분의 1 이하이면 옥상 탑들 청수 빠집니다. 높이는 12만 빠집니다. 남는 부분은 높이에 포함된다 이거죠. 14니까 12 빼고 2 남죠. 높이에 대해서 42m가 건물 높이고 청수는 계속 10층으로 간다 보면 됩니다. 이해 되시죠?
자, 이러한 건물들이 지역에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가구주택. 이게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다가구주택. 단독 공동. 다다공, 아연다기. 단독이죠, 단독? 단독입니다. 단독인데, 가구, 임차, 가구를 이제 19가구 임대 해줍니다. 해줘요. 특징이 뭡니까? 안에 독립주거 형태, 주방이 있고요. 또, 이 건물 전체에서 다가구수는 부분이 3계층까지만 쓸 수가 있다. 3계층 쓸 수 있고요. 또, 3계층만 합한 면적이, 바닥 면적이 얼마? 200평, 660제곱미터 이하에 든다. 돼 있었죠? 해서, 이 다가구 건물 주인이 건물을 딱 지었어요. 3계층은 딱 건물 딱 지었습니다. 3계층은 딱 지어가지고요. 보니까, 각 층 다 200제곱미터입니다. 바닥 200제곱미터 해가지고 100 쪼개어서 101, 102, 201, 2 임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수는 하나, 둘, 3계층인데 지금 면적이 660에서 합하면 현재 600. 현재 이게 남으니까 좋다 해가지고 주위에서 옥탑방은 청수에 포함 안 된다 라는 얘기 듣고 또 알고도 좋다 해가지고 남으니까 이게 50제곱미터짜리에 옥탑방을 딱 지어놓고요. 그러면 합쳐도 650이죠. 아직 10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이제 보증금 500만 원이에요. 월세 40만 원 이렇게 수익을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해요. 자, 4계층입니까? 3계층입니까? 위에서 보세요. 봅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이 한 층이 200이 나올 것이고 옥상 탑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50이죠, 50. 50은 200에 54, 20, 4분의 1이죠. 8분의 1보다 훨씬 넓죠. 청수에 잡힙니다. 4계층. 3계층인데 한 층이 더 있죠. 철거해야 됩니다. 딱 걸리죠? 주위에서 신고해서 딱 확인 딱 되었으면 이 양반 자 뭔가 일단 처벌합니다. 처벌. 응? 당신이 법 어겼네. 그래서 벌금 부과합니다. 부과해요? 벌금 얼마냐? 5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금은 나왔죠. 임대보증금. 주면 됩니다. 또 철거하세요. 철거 명령합니다. 명령해요. 그런데 철거합니까? 안 하고 있어. 그럼 철거할 때까지 1년입니다. 두 번씩요. 이행 강제금 부과합니다. 부과해요. 얼마냐? 월 40만 원씩. 1년에 반기에 곱하기 2번, 1년 2번 부과합니다. 월세 1월치, 7월치는 벌금 낸다. 가 이기죠. 벌금 내고 10개월치만 취해도 400만 원 수익이 나오죠. 그럼 철거하겠습니까? 철거 안 해. 그러면 구청에서는 철거합니까? 철거 남겨두면 돈 나오죠. 누이 좋고 묘 좋고 여기 많다 이거죠. 지역에. 옥상 탑들 이 면적이 넓죠. 청구 잡힙니다. 잡혀. 그래서 불법입니다. 불법대. 하면서도 그냥 내비줍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구청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 공무원을 딱 풉니다. 풀어가지고 잡아가라. 쫙 잡아가죠. 수익이 쫙 올라가죠. 돈이 없으면요, 경찰들 지역에 막 돕니다. 써가지고 막 딱지 있다고 하죠. 돈 수익 창출하는데 그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높이와 청수에서의 옥상 탑들 문제인데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을 유력한 문제입니다. 요즘 1인부터 잘 나오더라고요. 응용 문제가. 보시고요. 이제 358페이지에 제3절 건축법의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적용 범위. 저번 시험에 적용 첫 번째 박스 보이죠? 이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저번 시험에. 그래서 앞부분에서 물건 4개나 나왔다. 특징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의 첫 번째 보시면 대상물 나요. 대상물건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물건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건축법이니까 첫 번째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건물은요. 지붕이 꼭 필요합니다. 지붕이 있다. 건축물. 지붕이 없다. 뭐냐?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이것도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것들 지을 수 있는 땅이 뭐냐? 대지라고 부릅니다. 대지라고 불려요. 대지. 부릅니다. 이 세 가지의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 자, 건축물이 무엇이냐? 건물은요, 지붕이 꼭 필요하다 해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물은요, 지붕이 판잣집이 되면 지붕이 꼭 있어야 돼요. 판잣집, 철판집, 지붕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깥쪽 기둥이거나, 외기둥이거나, 어떤 이 기둥 받치고 딱 있으면 다 건물입니다. 건물.
자,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다. 이것을 살짝 바꿉니다. 지붕 또는 기둥과 벽이 있는 것이 건물이다 하면 X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돼요. 요 지붕은 반드시 뒤에 앞뒤자에 과, 기둥 또는 벽과 그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말이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붕 뒤에 과가 꼭 나와야 됩니다. 이걸 바꿔서 지붕 또는 기둥 또는 벽이 있다. 건물 아닙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건물인데요. 땅은 다 넘어갑니다. 땅 속에 들어간 땅 위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 그 밑에 나왔던 박스 보입니다. 이렇게 지붕이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박스 보이죠. 이것이 나왔던 저번 시간 문제겠습니다. 했어요. 지금 1, 2, 3, 4번 딱 나와 있는데 그래서 4, 3, 2, 1로 올라가시면 두 문자가 나옵니다. 두 문자. 창고 철문 나와요. 그래서 4번 창, 3번 고, 다음에요 2번요 철, 1번은 문입니다. 문. 자,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가 뭐겠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는 뭐다? 예,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시시. 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이 물건 싣고 배에 싣고 가죠. 그럼 상품 박스입니다. 상품 포장입니다. 포장인데 이것이 배에 싣고 해외 보내는 물건 박스가 아니고요. 이것이 보통의 장소에 있으면요. 대부분 다 보통은 컨테이너 박스가 보시면 철판 지붕, 철판 벽 있고요. 또 문은 또 창문도 내요. 또 철판 문은 다 있습니다. 문은 다 있어. 훌륭한 가설 건물로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물입니다. 알겠죠? 컨테이너 박스는 가설 건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공사당에도 쓰고 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설 건물입니다. 신고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이것이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 안에서 쓸 때입니다. 공장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사무실 용도다. 사무실 용도. 또 보시면 각종 어떤 뭡니까? 무슨 숙소 용도다. 할 때는 역시 가설 건물에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것이 공장 안에서 물건 쌓아두는 창고로 쓰면서 이동이 용이하게 그냥 갖다 놓은 곳입니다. 뭐 안 받고요. 그 창고로 쓰면 이것은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공장 건물에서 공장 부지 안에서 사무실, 기타 숙소로 쓰면 가설 건물인데 창고로 쓰면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또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요, 다 가설로 일단 취급합니다. 보통은요. 그런데 이것이 건물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 찍어서 이렇게 갖다 올립니다. 갖다 올려요. 옥상에 가면 가설 건물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건축입니다. 건축. 옥상에 올라가죠. 건축 중에서 정축. 면적이 크십니다. 옥상에 가면 안 돼요. 가면 건물의 건축으로 봅니다. 건축 허가 신청해야 돼요. 정축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옥상 가면 여튼 건축입니다. 건축. 가설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창고로 쓸 때 안에서 건물로 보지 않는다. 창 나왔습니다. 두 번째요. 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규모 작지만 부스죠. 어떤 작은 부스에 앉아가지고 표를 받습니다. 받아요. 딱 붙어 있죠. 근데 건축물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건축물은요, 대지에 있어야 돼요. 대지에.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 위에 있죠. 건물이겠습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는 건물 있을 수가 없어. 도로법에서 갖다 놓은 하나의 도로교통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건물 아닙니다. 이번에 두 번째였습니다. 고. 세 번째 철 나왔네요. 철. 여러분 서울역사 엄청 크죠. 서울역사입니다. 서울역사. 자, 서울역사의 명칭이 뭐냐? 법의 명칭은요. 철도 역사의 명칭은 철도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시설. 철도 시설이 바로 철도 역사입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역사 말고요. 역사를 통과해서 보시면 뭐가 좀 많습니다. 역사를 통과해서 선로 여기 철도 레일 선로 인근에 가보시면 지붕 있는 것이 참 많이 있고 쫙 거대하게 붙어 있습니다. 뭐 있죠? 플랫폼. 이런 플랫폼 지붕 다 있죠. 막 플랫폼 멋지게 지붕 쫙 해놨죠. 플랫폼 지붕이 있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플랫폼은요, 지붕이 있어도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서울역사는 안 보이는데 옛날 역사 가보시면요, 그 안에 저 끝에 가시면 막 급탄, 막 창고만 보여요. 급탄이나 급유, 막 창고 등이 막 보여. 창고, 요것들 건물 아닙니다. 또요, 운전자 보안시설 보시면 딱 있어요. 안에서 레일 밟으면 레일이 탁탁 움직입니다. 운전자, 아니, 건마입니다. 운전자들 각종 보안시설들 건물 아닙니다. 또요, 이 철도레일 위로 종행하죠.
육조, 보행시설. 응? 이것도 건물처럼 보일 수 있어, 위에서는. 보행시설. 이것도 건물이 아닙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근데 이거 말고요. 가시면 또 뭐 있습니까? 코레일 유통, 매점 보이죠? 안에 또 오뎅팔죠, 오뎅팔죠. 이건 가설 건물입니다. 알죠? 그건 가설 건물인데 철도 안에서 플랫폼, 급탕기부 창고들, 그다음에 보행시설들, 보안용 시설들만 아니지. 그건 다 건물입니다. 철도 역사 그냥 건물이고 안에 매점은 가설 건물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철도 역사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자, 1번부터 해야 돼. 문 나왔어, 문. 문 딱 나오면요, 법명이 나옵니다. 문이 뭐냐?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법이 딱 나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정하거나 또 지정하기 위해서 심사하고 있는 가지정되어져 있는 문화재인 건축물, 이래 말합니다. 문화재인 건축물. 이게 뭐냐면, 이 법에 의해서 보시면 이 건물들이 국보 또는 보물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골동품이지 건물 아니다, 입니다. 그럼 경복궁이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경복궁. 창덕궁, 상경원, 궁. 건물입니다. 그 안에서도 국보로 지정받은 경혜루만 건물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서 발표되어진 메토, 그것만 아니지. 경복궁은 건물입니다. 건물. 그 안에서 경혜루가 아니죠. 그럼 경복궁이 국보입니까? 국보 아닙니다. 그 안에 경혜루가 국보입니다. 남대문 국보죠. 1호. 동대문 보물 1호죠. 건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인사, 또요 법조사 가시면 법조사에 국보 있습니까? 있습니다. 탑 같은 게 있어요. 탑. 이 탑이 국보입니다. 이것만 건물 아니고 그 외에는 절 건물, 전통사찰, 보존법의 건물입니다. 이해됩니까?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되어진 문화재인 건축물이 건물 아니다. 골동품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4321 창고 철문입니다. 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전통사찰 보존법상의 전통사찰은 건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 명칭을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건축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보네요. 공작물. 자, 지붕 없는 것이에요. 지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거 일정 규모입니다. 일정 규모. 크다이죠. 좀 크다. 좀 클 때는요, 미리 사전에 설치한다라고 축조 신고 필요한 것이 있다.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에 딸려 있어요. 건물에 딸려서 건물을 위해서 공작물은 건물로 취급합니다. 건물과 분리되어진 만 보입니다. 보세요.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하는 바로 공작물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미리 신고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체크마다 하세요. 이건 지금 당장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규모 초과한다 해서요. 24688 나옵니다. 24688. 그래서 2m까지의 옹벽과 담장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초과할 때 신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m까지 높이의 광고 탑판들 초과할 때 신고합니다. 이거까지 신고할 필요 없어요. 6m까지 높이의 각종 어떤 장식탑, 기념탑, 각종 어떤 철탑들, 굴뚝 높이가 6m일 때 신고 안 합니다. 초과할 때 신고한다. 그 다음에요, 8m까지 높이 가지고 있는 고가수저 물탱크 신고 안 합니다. 초과할 때 신고한다. 그래서 외우세요. 2468, 옹단광, 장기, 철뚝고. 요 메타를 넘어갈 때 신고하지, 까지 이하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나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8m, 무엇은요? 다 초과. 넘어갈 때 신고하는데, 이것은요, 이하일 때 신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건물과 분리되어서 설치되어진 주차장 시설물을 대신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땅이 좀 작다 보니까 이 주차장 확보가 좀 쉽지 않아요. 하니까 땅을 팔 수는 없고 하니까 여기서 회전식, 철골식, 벽이 없이 타워를 이렇게 올리는 건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높이가 8m까지면 전부 다 공작물 신고를 한다 이겁니다. 위험하다 이죠. 이건 손 댈 때부터 위험하니까 다 신고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8m 초과하면 위험이 훨씬 더 크죠. 그죠? 이건 신고한다는 말이 없어. 어디냐? 주차장법에서 따로 엄격히 따로 심사를 따로 합니다. 하니까 8m까지는 다 위험해서 공작물 신고받습니다. 바로 초과하면요, 엄청 복잡하게 심사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8m 이하라는 말이 보입니다. 신고 절차 필요고요. 그 밑에도 3번, 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작물 축조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계속 유지 상태를 보고한다. 이것이 신설되었어요. 이제 축조하고 난 다음에 신고서 발급받으면 또 3년마다 계속 보고합니다. 그래서 신설되어서 3년마다 신고서 받고 나서 3년마다 계속 또 보고하게 돼 있다. 이것만 체크하세요. 체크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대지가 나 대지. 자, 건축할 수 있는 땅, 대지의 범위가 지금 딱 나옵니다. 아까 대지의 면적이고, 대지의 범위입니다. 범위가 나와요. 이 범위는요, 여러분들 배우시는 바로 공간에 관한 법률, 있죠, 그거. 그 법, 많이 길죠? 그 법령은 위할 필요 없습니다.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해서 각 필지, 하나의 필지죠, 번지죠. 요 필지 단위마다 1대지로 본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크든 작든요, 한 번지 안에서 하나의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1대지로 본다. 얘기입니다. 이긴요, 보세요. 자, 둘 이상의 필지는 1대지가 아니다. 원칙이고요. 한 개 이상의 필지의 일부도 1대지가 아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 말은요. 자, 보니까 창신동에서 갑이 땅 두 개를 붙어서 소유했습니다. 14번지, 또 14-1번입니다. 소유했어요. 자기 땅이다. 그러니까 두 땅에 걸쳐서 내가 건물을 짓겠다 했을 때 건축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원칙은요. 또요. 자기 땅이 커요. 엄청 큰 땅을 가진 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전에 여기 있어요. 자기 집을 딱 지어놓고 이렇게 아주 넓게 쓰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쪽에 도시형 상업체, 기타 오피스텔 지어서 내가 임대 또는 분양하겠다.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자기 땅이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원칙입니다. 왜냐? 두 필지에 걸쳐서 건물 나올 수 없다고 원칙이에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기 땅이면 요거 없애면 돼. 합필. 한 개로 필지 합하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창신동에 84번지다. 그러면 이쪽 부분만 딱 떼어서 84-1번지 분필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래서 크든 작든 필지 한 개로 정리한 다음에 해라 이거죠.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필지 이상이 합필 안 되어도 1대지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필지 일부가 분필 안 되어도 별도 대지로 되는 경우가 있다. 있다 하면 여러분들 맞습니다. 무조건요. 있다 맞아요. 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거 풀 때 있다 하면 맞다. 안 된다 하면 X 치면 됩니다. 답이 됩니다. 무조건요. 그 경우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이도, 단지압, 도농상계나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없고 굳이 아신다면 왼쪽에 있는 그 위에 큰 박스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이란 말 1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서 그 2번입니까? 딱 보세요. 여러분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이상을 한 개 필지로 합필하는 조건 지적법에서 배우셨습니까? 합필 조건 배웠습니까? 소반목 번등추 안 배웠습니까? 아직? 그 두 필지가 소유권 기타 권리가 어떻게 해요? 같을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보시면 집안이 연속되어져 있을 것이고 또요 집안 번지 부여적이 같은 동업면에 있을 것이다 등이 있었죠. 또 지목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거 빼고요. 자, 그런데요, 요 1대지로 보는 경우입니다. 1대지로 보는 경우. 두 필지, 한 필지 합의 안 하고도요. 보세요. 땅 주인이 같다라고 한다라면요. 보세요.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어요. 합필 안 됩니다. 안 되어도 건축물, 땅 주인만 같다라면 뒷땅에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해서 합정은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대지를 1대지로 볼 수도 있다. 또요, 집안 지역입니다. 동이 틀려. 이쪽은 무슨 동? 이쪽은 무슨 A동이고요. 이쪽은 B동입니다. 창신동 B동입니다. 동이 틀려. 이 동이 틀지만 땅에 딱 붙어 있어. 근데 땅 주인이 갑입니다. 동업면이 틀리면 절대 합필 안 되죠. 같은 동업면일 때 합필됩니다. 동이 틀리면 합필 안 되죠. 그런데 건물을 딱 지어놓고 땅인 주인이 같아요. 가운데 라인 잘라가지고 이쪽 101호, 200에 301호, 102, 200에 302호. 애들이 아침에 누구야? 같이 나옵니다. 나가지고 이쪽 동네에는요 창신초등학교, 이쪽은 A초등학교 이렇게 가는 건물이 한국에 많습니다.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고 집안 부여적이 같이 아니해서 합병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소유권 등이 같으면 1대지로 볼 수 어떻게 해요? 있다.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해서 집안 지역이 같이 아니해서 합병이 불가능한 두 토지를 합한 토지도 소유권 등이 같으면 일대지가 될 수 있다 하면 맞습니다. 그 내용이 왼편에 박스 안에 2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 물건 보십니다. 대상 물건.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대상 행위 나오죠. 행위 나옵니다. 행위 딱 보시면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대상 행위입니다. 행위.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행위. 자, 첫 번째 보시면 건축 행위. 이미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대소선이 딱 나요. 대소선. 그다음에 건물의 쓰임새, 용도를 바꾼다. 용도의 변경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해요. 세 가지 있습니다. 건축은 배웠죠, 여러분들? 건축이 뭐 있습니까? 건축은 한 가지입니까? 아니겠죠? 뭐 신축이 있다. 신축이 있다. 또 정축이 있다. 또 개축이 있다. 저축이 있다. 또 이전도 있다. 신정기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면 다 포함됩니다. 따로 뭐 신축, 정축이라는 말을 쓸 때 항상 요 표현을 해줍니다. 이 표현이 안 나오고 건축 나오면 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신축도, 정축도 다 안 된다. 이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은요, 신축과 정축하는 그 면적이 200을 초과할 때 뭘 낸다. 할 때는 또 언급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안 해주고 그냥 건축 나오면 다 몽땅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짓는다. 신축. 좀 커진다. 정축. 철거해서 다시 같은 경우는 개축. 멸실되어 다시 재축. 또 옮긴다. 이전. 배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통과하시고 그 밑에 대수선 갑니다. 대수선. 이게 뭐냐? 일단 정축도 아니고요. 개축도 아니고 재축도 아닌 행위로서 건물에 어떤 미관이나 기타 구조입니다. 구조를 아주 크게 뭔가 뭐 수선 등을 한다. 이 의미가 포함이 딱 되어 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커지면 정축이 되죠. 커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또 일부 철거도 몽땅 철거하면 뭐가 됩니까? 개축이죠. 이면 안 됩니다. 조금만 철거하고 또 멸실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축과 개축과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크게 뭔가 손대는데 규모는 안 커진다. 커지면 다 정축이에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것도 프린트블이면 다 프린트블에 이쁘게 설명이 쫙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다 프린트블 다 지금 판서 제보다 더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활용하세요. 프린트블. 자, 여러분들 미관지구 배웠죠? 미관지구. 고경미, 보시치계, 방방특의 고경미. 미 나옵니다. 미관지구. 미관의 유지가 필요한 곳이다. 미관 유지. 이반요. 한옥 미관이다. 그럼 건물 지을 때부터요. 이쪽 지역에 미관에 맞는 건축 계획을 세워야 하가 딱 나옵니다. 아요? 근데 한옥 미관지구 딱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이제 한옥이 질립니다. 질려. 그래서 난 한옥 싫다. 그래서 지붕틀을 벗깁니다. 벗겨서 야옹으로 탁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 면과 안 어울리죠. 그래서 미관주라는 요 장소 내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를요, 바꿀 때 마음대로 못 합니다. 대수전 심사받습니다. 단장도 포함됩니다. 지붕도 포함되고요. 근데 색깔 바꾼다. 요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이 보니까요, 나는 양옥 하겠다 하니까 양옥 집을 짓지 못하게 제한. 그가 안 납니다. 안 나니까 잡니까? 좋다. 골탕 먹어라.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집을 임대했습니다. 건물이 전부 다 우락부락이죠. 점쟁이 집죠. 막 칠해버려. 주위에서 안 좋아하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색깔은 바꿀 수 있어요. 점쟁이가 점 친다 해도 그건 통제를 못합니다. 주변에서 안 좋아하죠. 이렇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색깔은 포함이 안 된다. 합니다. 예. 그러면 미친놈. 자, 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보시면 7번에 했죠. 8번 보세요. 8번. 자, 여러분들 다 가구주택이 나옵니다. 또요, 다 세대가 딱 나오죠. 이게 뭡니까? 자,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다가구와서 차이점, 큰 차이점은 이쪽은 단독주택, 공동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고, 또, 뭡니까? 같은 점은 뭡니까? 외행상 규모가 비슷하죠. 660제곱미터 이하. 해서 작은 평수의 빌라 형태 띄고 있습니다. 근데 요 작은 평수 빌라입니다. 다우주인이 자, 종전에 보니까요, 이 집을 가구 생활 임대 해주니까 이제 임대 월세 수익이 좀 잘 나오니까요, 이것을 다 내어보내고요. 좀 더 작게 해서 월세 수익을 위해서 벽을 더 정수해서 월세 받습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또 터버려요. 터서 확장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 작은 평수니까 이것들을 확장,
내부에서 막 확장하고 막 합니다. 벽을 막 손대. 예? 그래서 요것을 말입니다. 막 각종 벽을 경계벽입니다. 세대 간의 경계벽. 요것을 막 정설하고, 막 해체하고, 막 수선하고, 변경 막 합니다. 한다. 전부 다 심사합니다. 다 가구와 다세대 자간 평수의 빌라를 그 내부에서 막 변화 많이 줍니다. 이거 다 심사하겠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 가시면요, 해운대입니다. 가시면 언덕 위에 그 빌라가 참 많습니다. 빌라가 참 많아요. 빌라가 다 이제 생겼어요. 근데 안에 가보시면요, 희한합니다. 외관상 볼 때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입니다. 안에 가보면요, 1층, 2층, 3층이 다 통합니다. 내부에서 계단이 쫙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돈 많은 분이 아주 풍경이 좋아. 한 라인을 통째로 제가 다 매입했다. 아주 아래 구멍을 막 뚫어놔. 또 제일 위층에 합해버려. 안에 뭐 확장되어 있고 막 구멍 뚫고. 외곽상 볼 때는 그냥 필요한데 안에 가보면 호화빌라입니다. 막 전층이 다 통해. 이런 게 많다 이거죠. 막 손댈 때 다 대수는 집사고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 빌라 다 가구와 다 시스템입니다. 열림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 2, 3 보시면 1, 2, 3, 4번 하고요. 1, 2, 3, 4번하고 이제 저기 9번. 1, 2, 3, 4번 9번입니다. 보시면 자, 구조가 나옵니다. 구조. 보시면 내외기 버틀 나옵니다. 내외기 버틀. 내덱벽. 9번에 외벽 마감 재료. 그다음에요. 기둥, 보, 지붕털 딱 나옵니다. 이것들요. 정축과 개축 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각종 어떤 정설하거나 해체하면 여기 다 포함됩니다. 내력벽, 외벽, 기둥, 보, 지붕털 등은요, 정축과 개축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 정도의 정설과 해체할 때 다 대수선 잡히겠다. 그런데 단순히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정도가 대수선 심사 받는 규모는요, 보시면 내력벽은요 30제곱미터 이상, 외벽 마감재료 30제곱미터 이상, 기둥 요것은요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털 3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면 대수선 심사합니다. 만약에요 이 사람이 정선 해체 말고요 수선 변경을 동시에 내력벽을요 20제곱미터, 동시에 기둥을 2개, 동시에 보 2개, 동시에 지붕털 2개를 동시에 수선을 합니다. 대수선 아닙니다. 이건요 한 가지라도 요 면적과 개수에 딱 걸릴 때 한해서 대수선 심사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버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6번, 아닙니까? 5번, 6번. 5번, 6번입니다. 방화 벽바닥, 방화를 위한 벽바닥, 방화 목적에 또 건물 안에 있는 계단들. 중요합니다. 하니까 이것은요, 정설과 해체도 물론이고, 수선 변경하기만 해도, 손만 대어도 대수선 심사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대수선 되겠습니다. 대수선. 이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상인데 용도의 변경이 딱 나네. 용도의 변경. 세 번째, 용도의 변경이 또 참 시험에 잘 나온 상인데 저번 시험에 딱 안 나왔습니다. 다음 시험에 100% 나옵니다. 또 나와요. 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용도의 변경. 일단 저 프린트물 다 있으니까 아마 판서는 그 프린트물이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이제 용도의 변경이 나왔어요. 용도의 변경.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죠. 건축물의 용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 지목과 똑같죠? 몇 개? 27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독부터 쫙 나가죠. 제일 끝에 당일장이 나옵니다. 자, 용도가 바뀝니다.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했습니다. 변경이에요. 건물 주인이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있어요. 딱 있는데 이 건물 주인이 1층 주인이 갑입니다. 갑이고 2층 주인이 을입니다. 을입니다. 건물 주인이 을인데 이 사람이 학원에서요. 학원을 했습니다. 학원을. 요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 학원 운영했습니다. 일단 학원이 안 되네요. 폐업하고요. 폐업하고 요 건물 주인이 학원 안 되니까 폐업하고 상업지역이다 하니까 술장사, 유흥주점으로 지어서 룸살롱을 합니다. 룸살롱이요. 이렇게 딱 되었을 때 룸살롱 됐을 때요. 어떤 게 더 위험이 큽니까? 여러분들 위험이죠. 위험. 위험은 뭐냐? 건물에 붕괴될 징조의 위험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뭐냐? 이 건물 쓰임새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큰 것을 말합니다. 이게 훨씬 더 크겠죠. 술 먹고 여차하면
병을 끼고 죽일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애들은 뭐 애서 병 끼고 죽입니까? 해봐야 뭐 볼펜으로 찍기 만다. 그것도 위험하지만 어쨌든 여기 훨씬 크죠. 크니까 쓰임새에 대해서 확인받습니다. 이게 뭐냐?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우리 중개업자분들 이거 참 많이 하면 상가할 때 이거 필히 봐야 됩니다. 업종이 바뀔 때 일단 거직에 허용 가능한 업종인지도 봐야 되지만은 위험이 커지면요 구청에 가서 허가 받고 와야 됩니다. 이걸 되게 좀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잘 떠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용도의 바뀜 사항이 다 심사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28가지의 용도가 다른 27개 바뀐다. 한 700 한 어디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 세세하게 떠보시면 하나의 종류 안에도 또 엄청나니 세분이 쭉 되어 있죠. 요 바뀌는 사항들요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이거 관리 못합니다. 못하니까 어차피 위험성이죠. 위험성 문제니까 이 용도 중에서 위험성이 비슷한 용도끼리 따로 묶어놓은 분류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이건 지금은 이 박스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369페이지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시설군 딱 나오죠. 위험이 비슷하다 묶어놨습니다. 그 명칭이 뭐냐? 시설군 이렇게 용도를 다시 분류해서 재묶음을 해놨습니다. 위험성의 시설물 분류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칠 위험이 제일 큰 것이 뭡니까? 질병 치료 말고요. 자동차에서 제일 많이 사고 납니다. 제일 위험해요. 그 다음에 산업등 뭡니까? 공장들이 또 위험합니다. 전기통신 발전소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 다음이요. 다수가 모이죠. 문화생활, 집회생활로 모입니다. 모이면 위험합니다. 저번에 8개월 전에 들었습니까? 사우디에서 보시면 그 종교생활 집회하러 1년 하면서 모이죠. 하다가 막 뒤에서 평지에서 압사당해서 1000명이 죽었어. 뒤에서 몇십만 명이 때려 밀었습니까? 평지에서 이 경사진에서 추락해가지고 쫙 쌓였다. 이것도 아니고 평지에서 그냥 앞뒤에서 밀려서 압사당했대. 1000명이. 희한합니다. 모이면 사고 납니다. 위험하죠? 또 영업군들 팔죠. 팔면 좀 문제가 커져. 영업시설군들. 그 다음에 애들 모입니다. 교육복지 어려 노유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근로생활시설 일정 예정 위험이 좀 작습니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주택들 업무실군 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기타 그 밖에 뭐냐? 동식물 동물식물 낳고 키우고 죽인다. 도축장에서 사고 안 납니다. 안 나요. 낳고 키우고 죽인다. 사고 안 납니다. 관련 실군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시면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죽이죠. 좀 위험해. 근데 식물은요, 키웁니까? 보는 곳이죠. 관람시설.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외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위험성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등,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권리생활시설, 주거업무, 기타 그 밖에 해가지고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기가 건물의 위험성의 순서고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천천히. 10월달까지, 10월 29일까지 말씀드려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기 시작.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기 함께 봐요. 시작.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위험성 순서입니다. 순서. 요 안에서도요, 다시 세부 용도도 보실 게 있습니다. 뭐냐? 산업등 실군. 산업등. 이거 보시고요. 문화집회 보시고요. 영업 보시고요. 주거 업무 보십시오. 산업. 대표자가 누구냐? 공장입니다. 공장서 물건을 찍어냅니다. 나온 물건들 바로 팝니까? 일단 창고에 저장 쌓아둡니다. 쌓아둬요. 창고에서 저거품 먼저 내어보냅니다. 보낼 때 차 부르죠. 차. 운송합니다. 운송해요. 공장서 위험물 또 처리해야 됩니다.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들 바로 버립니까? 안 버려요. 한번 순환, 뺑뺑이 시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도 시킨다. 겁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이 다른 데 가면 난립니다. 아파트 단지 가봐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근데 공장 지역 안에 딱 가면요.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같은 경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요. 공장은 부지 쌓여야 되겠죠. 땅에 쌓여야 돼. 어디냐 안 팔린다. 공동 묘지 옆에 땅에 쌓습니다. 같이 위험에 묶어서 쫙 갑니다. 이렇게 나오죠.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집회 봅니다. 문화집회. 자, 좁은 의미의 문화집회 실군들, 극장 등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락시설, 음주 뒤에 뭡니까? 음주 다 그러네. 이상하네. 음주 가무, 음주 문화, 술 문화 아닙니까? 문화. 맞죠? 그 다음에 종교생활,
모이죠. 모인다. 집회하러 모이죠. 이게 포함됩니다. 다음에 관광, 휴게, 문화. 맞겠죠?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문이 종강해서 문화집회에 4가지 딱 있습니다. 4개니까 4개 딱 넣으면 시험에 4개 좋습니다. 다음 중에서 문화집회군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1번 문집, 유락, 종교, 관광, 또 운동. 안 보이네? 아닙니다. 영업 4개입니다. 보시면 뭐 판다,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이게 포함됩니다. 판. 숙박시설, 방실, 홍보에서 팝니다. 숙박시설. 저는 지방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터미널 근처에 제일 혼자 가니까 제일 싼 여관이 뭐냐? 지금 제일 먼저 찐방 이제 나이 먹으면 안 돼. 처음에 찐방 생활을 많이 했는데 몸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싼 여관 빨리 찾죠. 한 끼에 둘이 가면 좋은 데 가는데 혼자 갈 때 4만 원, 5만 원 줄 필요 없으니까 제일 싼데 딱 보고 2만 5천, 2만 원 샀습니다. 막 붙어 있어 밖에. 숙식, 숙박 해가지고 평일날 뭐 2만 5천, 2만 원 붙어 있고 또 대실 만 원 붙어 있습니다. 그 딱 보고 이제 저기 가야지. 가보면 엉망이죠. 가보면 뭐. 근데 2만 원짜리 예약하면 또 이불이 이상해. 이불이 막 그 연수처럼 냄새 난다. 2만 원 5천쯤 되면 이불 좀 나은데 가면 텔레비가요. LCD가 아니고 그냥 옛날 텔레비 와이드 겁니까? 또 잘 안 켜져. 안 켜져. 이런 게 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예. 갑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이 운순역입니다. 운동은 여기 헬스장, 회원권 판다겠죠. 판다. 이거 판다. 운입니다. 고시원들. 다 이게 포함된 고시원. 예,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제. 고시원이 아니고 전부 다 다중, 이용이 아니고 다중들이 생활한다.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명칭이 다 바뀌었어요. 다중생활시설 됩니다. 자, 고시원 면적이 말입니다. 건물 안에서 500제곱미터, 180평 이상 되는 큰 규모이면요, 숙박에 다 포함됩니다, 숙박에. 그런데 고시원 면적이 건물 내부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요, 이것이 이종 근린생활시설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어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치는 따로 띄어서 전부 다 영업시설군에 여기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판수군다, 판매, 숙박, 운수,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에 포함된다. 4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섞어놓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교육, 복지, 의료, 노유자, 아동들 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볼 필요 없어요. 교육, 복지, 의료, 노유자, 아동. 근린생활시설, 일종,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종은 편리하다. 라는 게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주거 업무입니다.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일반 다 묶어서 업무시설군들. 이게 딱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나 교정시설군들. 이게 포함되네요. 해서 이제 업무실로서는 건물 오피스텔 주인이 그 내부에 침대를 넣고 꾸며서 이제 모텔도 바꿔요. 여러분 커지죠? 여러분 그 호텔 모텔에서 많이 죽습니다. 또 죽을 때 보면 저기서 죽어요. 가가지고 불을 피우죠. 쌍으로 혼자 쓰기 쌍으로 막 죽습니다. 한 번씩 죽어 나옵니다. 자살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예감방 갈 때마다 저는 불을 잘 안 끕니다. 혹시나 이 방에서 그 죽은 홀령이 있을까봐 불을 잘 켜놓고 마시합니다. 진짜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하다니까요. 좀 음침합니다. 이 가위 눌리죠, 가위. 그러니까 이 방에서 사람이 또 죽었구나 싶어서 불을 다 켜고 잤죠. 근데 켜고 잤는데 불이 꺼져 있어. 그럼 뭐 섬뜩하죠. 꺼지기 뭐냐, 다마가 나가서 나가서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그럼 TV 켜죠, TV 켜면 됩니다. 예. 섬뜩합니다, 섬뜩해. 그죠? 나 죽어도요, 자살하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살. 해도 잘 죽어야죠. 제가 이전에 삼성에 있을 때, 삼성 안에 있었는데, 그때 첫 발령지가, 첫 번째 교육팀에다가 첫 발령지 아니야? 저 교육팀에 계속 근무하래요. 근데 좀 내건지 있으니까 좀 몸이 막 쑤셔. 이 다른 분들 보니까 전부 다 뭐 영업비도 또 지원받고 막 뭐 차비 뭐 지원받고 하니까 뭐 저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 나도 나오고 싶대요. 나 앉아가지고 뭐 꼼꼼하게 한다. 싫거든요. 그래서 영업 자원할 때만 보내다가 이제 진행검소. 자원 옆에 진행검소 딱 보내요. 갔더만은 이제 사고는 많습니다. 많은데 가자마자 한 가지 사고가 팍 터졌어요. 뭐냐? 한 사람이 영혼의 수업에 그만분인데 이분이 월급이 200입니다. 7급짜리인데 7급인데 그게 이분이 그때 수협에서 그 하다가 그 개발료를 좀 빼가지고 좀 썼어요. 하다 보니까 내사족이 있는데 이분이 월급이 200인데 그 3개월 동안에 보험 가입한 것이 말입니다. 400만 원치 올라보는 가격에서 그다음에 지금 말하면 800만 원 좀 됩니다. 큰 돈인데 근데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용원 수협 사이에 그 도로가 있는데요. 토요일날 무단히 가다가 졸면 빠지는데 그죠? 빠지는데 졸다가 보니까 중앙산 침범해가지고 쭉 갔대요. 쭉 150m 쭉 갔대요. 저런 분이 쭉 가십니까 이게? 덤퍼가 막 오는데 덤퍼가 펴줍니까? 덤퍼는 안 펴줍니다. 빵빵하거든요. 안 펴줘. 봐라. 갖다 박았어. 자살이죠. 그런데 지급 보험료가 44억 5천만 원이 청구가 됐어요.
44억 5천만 원. 당시에 제일 컸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가입한 게 1억 7,500만 원. 가입한 지가 꽤 되게 한 1년 넘어서. 그러니까 지급했습니다. 난 지급 사인했습니다. 했는데 딴 회사에서 난리 났죠. 그 3개월 사이에 400만 원 가입했다 이거죠. 결국 싸움 붙었는데요. 보험사가 졌습니다. 지급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인 한 분하고 애 한 분하고 그 부인께서 그 이후에 진해에서 제일 갑부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죽어도. 차가 따고죠. 그 차가 따고 올 때 술 먹고 술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벤츠 타고 올 때 저 좋은 데서 딱 차 오면 딱 가서 손 딱 뻗고 나 돌아갈래. 요즘 그게 있어. CCTV가 앞에 카메라. 그때 좀 보임 안 되고 그런 척해도 받쳐 죽으면 보상금 나오죠. 합의금 나오죠. 이 초야 잘 죽으는데 꼭 안에 연탄 불 피워주고요. 예. 안 아프려고. 그죠? 그죠? 안 그래? 이상하나? 남는 게 있어야 뭐가 되지. 남는 거 없이 혼자 조용히 그냥 고통 없이. 그 죽을 마음이 있으면 왜 뭘 못합니까? 그죠? 영 죽으려면 아프게 죽어야지. 찰나적인 아픔만 딱 참으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위험이 커져. 커지니까 심사합니다. 용도 변경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창고 건물 주인이 판매로 바꿉니다. 위험 작아지네요. 한다라고 신고는 해라.랍니다. 해서 위험이 커지면요. 용도 변경 허가입니다. 위험이 작아질 때는 신고한다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장을 이렇게 바꿉니다. 바꿔요. 같은 위험군 내에서 용도 간에 바뀌죠. 이때는요.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빠지면 신고, 옆으로 가면 대장 바꾼다 하면 돼요. 위로 허가, 밑으로 신고, 옆으로 대장. 이것만 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도 바뀔 때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허가 대상 하위에서 상위로, 신고 대상 상위에서 하위로, 그다음에 같은 실군 내에서의 변경은 건축물 대장 변경이다. 이렇게 딱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요. 그 외 사항들은 다 다음에 3월 달에 보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오른편 가시면 이제 대상 지역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4월 달쯤에 보시면 되겠고요. 제 사절편은 거의 볼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안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373페이지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관로 3번에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이거 체크만 해주시고, 이건 다음에 보시고 오면 되고, 그 외의 상당히 볼 것이 일절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이제 건물의 건축 절차가 나오네요.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것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수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목요일 수업이 있으니까 오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 간에, 다음 주간에 한 주가 빠지기 때문에 아마 3월 첫 주까지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공법도 3월 첫 주까지 수업을 할 텐데, 시간 남으면 다시 복습 쫙 함께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새해가 아니죠. 새해죠. 음력 새해 잘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